자, 제가 첫 번째 비디오 촬영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11주 차에서는 지금 시그널링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토픽이 더 남았거든요. 제가 11주 차는 이 두 가지 토픽을 정리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원래 이제 그 다음 주 차에 할 거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할까 했었는데, 제 생각에 이번 주에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달력을 좀 봤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게 11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주가 한 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주는 이제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이제 2주에 이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주 있고, 그 다음에 한 주 더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과 11월이 연결되는 마지막 주가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3주 강의를 더 하면은 제가 목표했던 거를 다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기말 시험이요. 21일까지 모든 시험이 다 끝나야 돼요. 제가 과 사무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래서 21일이, 또 운 좋게도 월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14일 또는 21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는 11월 30일이요. 이때까지 진도를 다 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월 2일 날 정해진 대로 Q&A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리뷰랑 그 다음에 원래는 수업 계획서에는 이제 새로운 토픽,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한번 제가 고민해 볼게요. 그걸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리뷰를 하는 게 좋은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14일 날 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21일 날 시험을 볼 건지, 우리한테 선택지가 옵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14일, 21일 둘 다 괜찮거든요. 음. 지금 생각으로는 21일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14일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PB를 어떻게 이 신호 게임에서 계산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좀 길게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 자,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forward induction이요. 그 다음에 Joe Krebs의 직관적인 기준, intuitive criterion, 여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forward induction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비르키쉬 게임에서 우리가 구했듯이 많은 신호 게임에서는 균형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처럼 비르키쉬 게임에서 균형이 총 두 개가 나왔거든요. 둘 다 퀴쉬를 주문하는 이런 균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비어를 주문하는 이런 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균형이 많다는 거는요. 그 프레딕션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forward induction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forward induction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우리가 이제 시그널링 게임에서 균형을 과연 어떻게 더 정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PB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prediction이 이 정도라고 하면요, 이걸 forward induction을 이용해서 이게 좀 더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좀 더 파워풀한 그런 prediction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두 번째 비디오에서요. 음. 자, 그래서 이 비어키쉬 게임에서처럼 많은 시그널링 게임은 되게 이제 다수의 PB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forward inducti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균형을 정제해낼 수 있는지요. 자, 일단 여기에 관해서 이 forward induction에 관해서 leading example이 바로 이 다음이에요. 자, 이거는 성대결 게임인데요. 성대결 게임인데 아웃사이더 옵션이 있는 성대결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파트를 그냥 첫 번째 그
내시균형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성대결 게임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성대결 게임은 일반형 게임에서 되게 대표적인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남녀 간에 과연 데이트 장소로 어디를 갈지 그거를 동시에 결정하는 게임이에요. 여기선 지금 플레이어 1이 여자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남자인데요. 이 남녀가 오프라 하우스에서 데이트를 할지 아니면은 풋볼 스테디움에서 데이트를 할지 그걸 동시에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를 더 좋아하거든요. 풋볼보다는. 그래서 둘 다 오프라 하우스에서 데이트를 할 때는 여자는 3, 남자는 2의 페이오프를 얻고요. 그리고 둘 다 풋볼 스테디움에서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여자는 2, 남자는 3. 그러니까 남자는 풋볼을 좀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서로 미스매치가 됐을 때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를 들어서 풋볼 스테디움을 가고요. 여자는 오프라 하우스에 갔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둘 다 0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우리가 이런 게임을 보통 이제 코디네이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두 명의 플레이어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이제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높은 페이오프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래가지고 둘 다 만약에 오프라를 가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또는 둘 다 풋볼 스테디움을 가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코디네이션 게임이 있어요. 이런 코디네이션 게임은 기본적으로 내시 균형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둘 다 오프라 하우스 가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스테디움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내시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여자한테 추가적인 아웃사이드 옵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O는 기본적으로 그 오프라 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풋볼 대신 M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여기 이그샘플에서는 무비 시어터,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프라를 볼지 영화를 볼지 이제 그걸 결정하는데요. 남녀가요. 자, 여자는 아까 전처럼 오프라를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둘 다 오프라 하우스에서 데이트를 하면은 여자는 3, 남자는 1. 그 다음에 둘 다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하면은 여자는 1, 남자는 3. 남자는 영화를 좀 더 좋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성대결 게임이 여기 아래 있고요. 그 전에 여자한테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1한테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은 뭐냐면요. 전화를 먼저 해요. 남자한테요. 그러면은 전화를 하는 대신에 약속 장소는 정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성대결 게임을 하는 거고요. 오늘 데이트하자 이런 식이죠. 근데 또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전화를 하지 않아요. 남자한테요. 그 말은 오늘 남녀는 각각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남자, 여자 둘 다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자, 그래서 여자한테 이런 성대결 게임을 하기 전에 이런 아웃사이드 옵션, 전화를 하지 않을 옵션이 있을 때, 자, 이런 게임에서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요. 아까 전에, 자, 여기 아래,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섭 게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 노드, 여기 그 여자의 그 디시전 노드부터 시작하는, 자, 요게 이제 한마디로 이 전체 게임의 하나의 부분 게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게임에서 내시 균형을 먼저 생각해 주면요. 여기서는 여자가 오프라하우스 가고 남자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균형, 내시 균형이 있고 여자가 무비 시어터 가고 남자도 무비 시어터 따라가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시 균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두 번째 내시 균형을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 게임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시 균형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때 남자의 빌리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는 여자가 전화를 한 건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정보 집합에 도달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오프라 하우스에 가는지 무비 시어터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기서 무비 시어터로 갔다는 거는 자신이 이 디시전 노드에 있다는 걸 더 믿는다는 거죠. 이러한 빌리프하에서 자신이 여기 있구나. 이러한 빌리프하에서 이제 무비 시어터로 가는 거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무비 시어터로 갔구나. 이러한 믿음이죠. 그래서 자신도 무비 시어터 따라가는 게 이제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섭게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섭게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과연 처음에 여자는요, 자, 자신이 만약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남자는 자신이 무비 시아터로 갈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무비 시아터 가요. 그럼 여자는 여기서 최적의 전략은 뭐냐면요, 전화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면은 전화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오프는 1인데요. 그냥 전화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은 페이오프가 2거든요. 자, 이런 균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균형이 있냐면요, 이제는 둘 다 오프라하우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의 어떤 믿음이냐면은 전화를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오프라하우스에 가겠구나. 자신이 이 너드에 있다는 거, 이 너드 X에 있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자신도 오프라하우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자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전화를 해서 같이 오프라하우스에서 데이트를 즐기면은 페이오프가 3이니까요. 2에서 3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또 균형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과연 그 이성적인 reasonable belief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자, 요 섭게임을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여자한테는 지금 전화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은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누릴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포기하고 전화를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절대 무비 시어터에 가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집에서 쉬면은 이만큼의 페이오프가 없는데 같이 무비 시어터 가면 페이오프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같이 오프라하우스에 가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남자의 reasonable belief는 뭐냐면요. 전화를 받았다는 거는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이 너드에 있다는 belief가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두 번째 균형이 어떻게 됐냐면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균형이요. 둘 다 무비 시어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전화하지 않고요. 자, 이 빌리프는 뭐였냐면은 남자가 여기에 있을 그런 믿음 하에서 자신이 여자가 무비 시어터로 갔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러한 믿음 하에서 무비 시어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reasonable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여자가 오프라하우스 간다는 거를 남자 입장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forward induction인데요. forward induction은 1986년도에 콜버그 앤 머튼스 두 명의 경제학자에서 소개됐는데요. 방금 전에 example을 통해서 forward induction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균형을 찾을 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이렇게 섭게임을 하나 먼저 딱 떼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시 균형 하나 찾은 거죠. 둘 다 무비 시어터 가는 게 일단 내시 균형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내시 균형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자가 그럼 과연 처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전화하면은 둘 다 무비 시어터 가니까 페이오프가 1 그렇지 않을 경우는 페이오프가 2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균형을 분석한 거죠. 자, 근데 콜버그 앤 머튼스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을 분석하게 되면은 남자의 이성적이지 않은 unreasonable한 belief에 의해서 이제 균형이 계산된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전화가 왔다는 거는 여자가 오프라하우스에 간다는 걸 100% certainly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섭게임을 우리가 따로 떼서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섭게임이 진행됐다.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 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둘 간의 어떤 프리플레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전의 example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둘 간의 common knowledge예요.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남자가 섭게임에서 플레이를 해요. 그 말은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럼 다음과 같은 프리플레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간에 두 명한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자신은 여자 입장에서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브게임에 플레이하기로 결정했다. 너한테 전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남자한테 전달된 상황이죠. 자, 그게 바로 이 forward induction이에요. 자, 이 forward induction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전진귀납법이 되는데요. 이거랑 우리가 그 부분게임 완전균형을 구할 때 우리가 썼던 역진적 귀납법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backward induction과 비교해 보면은 이 backward induction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predecessor,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사람 입장에서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은요. 우리가 다이내믹 게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플레이어 1이 먼저 움직여요. A 또는 B를 선택할지,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이걸 본 상태에서 C 또는 D를 선택할지 결정을 해요. 그럼 페이오프를 제가 랜덤하게 주면은요. 그래서 2, 1, 그 다음에 3, 2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하면은요. 지금 이 노드에서요. 플레이어 2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C를 선택해야죠. C는 페이오프가 2인데요. D 같은 경우는 페이오프가 1이니까요. 자, 그럼 반대 여기서는요. 여기서 역시 플레이어 2가 결정하는데요. 플레이어 2가 만약에 플레이어 1이 B를 선택하는 걸 봤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또 C를 선택하는 게 플레이어 2한테 더 좋은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어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냐면은 플레이어 1, 제일 먼저 움직이는 predecessor 입장에서 자신이 만약에 A를 선택하면은 플레이어 2가 C를 선택하겠구나. 그 다음에 자신이 만약에 B를 선택하면은 플레이어 2 역시 C를 선택하겠구나. 그러면은 A를 선택하면 페이오프가 1, B를 선택하면 페이오프는 3. 그러면은 나는 B를 선택하는 게 최선 응수겠구나. 자, 이렇게 역진적 귀납법이 나온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predecessor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역진적 귀납법이고요. forward induction, 전진 귀납법은 뭐냐면은 반대로 predecessor가 아니고 successor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첫 번째 애가 어떻게 움직였겠거니 과연 그 이전 시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이제 플레이를 할 때, 그때 과연 이전 시점에서 rationally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추론하는 게 바로 전진귀납법이에요. 자, 아까 전에 example 보면은요, 왜 남자는 자신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고 믿어야 되냐면요, 남자 입장에서, 두 번째 움직이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사실은 여자는 오프라하우스에 가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무비 시아터로 가는 게 최선이 아니고 대신에 오프라하우스에 가는 게 남자한테 최선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남자의 믿음을 고쳐줬던 이유는 남자 입장에서 생각은 이제 다시 rationally 과거에, 자, 이전에 과연 여자가 전화를 했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남자 입장에서 추론을 해준 거죠. 두 번째 움직인 사람. 자, 이게 바로 이제 forward induction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forward induction과 과연 inconsistent한 belief를 가진 PB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보면요. 일단 제일 처음 나온 건 뭐냐면은 이 forward induction의 가장 weak form, 그러니까 약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 첫 번째 forward induction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열등 전략을 전부 다 제거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라지는 그 균형을 우리가 제거해주는 거예요. 자, 약간 좀 말이 좀 되게 애매하죠. 자, 다음 example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호 게임이 있어요. 플레이어 1은 기본적으로 하이 타입과는 로우 타입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데요. O 또는 I를 보내요.
만약에 메시지 O를 보내면은 게임이 끝나버리죠. 둘 다 0의 페이오프를 얻어요. 대신에 메시지 I를 보냈을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 2가 움직이는데요. U 또는 D를 선택해요. 그래서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되는 신호 게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레이어 2는요. 만약에 I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 자신의 빌리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줘야 플레이어 2의 빌리프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플레이어 2는요. 자,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하이 타입인 경우, 타입이 H인 경우 I를 보내면은요. 그럼 자신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간에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만약에 O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페이오프가 제로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 I는요. 하이 타입한테요. strictly dominate 돼요. 강열등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메시지 I를 받았다. 그럴 때 과연 자신의 reasonable belief는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 타입은 절대 메시지 I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반면에 로우 타입은요. O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제로, I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플레이어 2가 U로 응답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하지만 D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의 페이오프를 얻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로우 타입한테는 메시지 I가 dominate 되지 않아요. 강열등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하이 타입한테는 I는 강열등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2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만약에 메시지 I를 받았다 그러면 자신은 하이 타입을 마주할 가능성은 제로란 얘기죠. 이 사람은 반드시 로우 타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플레이어 2의 reasonable belief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레이어 2는 메시지 I가 만약에 도달했다. 메시지 I를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로우 타입을 자신이 마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써주면은 플레이어 2가 I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로우 타입이겠구나. 이 확률이 1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 I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하이 타입이다. 이 확률은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에 이 너드에 있을 확률이 1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여기에 있다, 확실히 여기에 있다라고 믿으면은 그때 플레이어 2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자, U를 선택하면은 플레이어 2는 제로, 페이오프가 제로죠. 하지만 D를 선택했을 경우 1이니까요. 무조건 D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D를 선택하는 게 플레이어 2의 베스트 리스폰스예요. reasonable belief 바에서요. reasonable belief 바에서 플레이어 2의 베스트 리스폰스는 D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reasonable belief를 찾아주면은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 금방 생각할 수 있죠. low type는요. I를 보내는 게 best response죠. O를 보내면 제로인데 이제 플레이어 2가 D라고 이렇게 응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어 low type은 I를 보내고 대신에 high typ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를 보내는 게 더 best response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reasonable belief를 기반으로 열등 전략을 먼저 제거해주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2의 reasonable belief를 찾아준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2의 이제 best response 선택했죠. D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1은 각각의 타입에서 자신한테 가장 좋은 시그널은 무엇인지 하이 타입은 O,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은 I요. 자, 그래서 이렇게 PB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fault induction과 inconsistent belief를 그런 belief로 구성된 PB를 제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 게임에는 다음과 같은 PB도 있어요. 자, 이 신호 게임에서는요. 어떠한 또 PB가 존재하냐면은 플레이어 1이 둘 다 O를 보내요. 하이 타입, 로우 타입 둘 다 플레이어 1이 전부 다 O라는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 2의 이 인포메이션 셋은 도달하지 않는 셋이 되거든요. 절대 메시지 I를 이때는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belief도 가질 수 있어요. PB 하에서는요. 왜냐면 Bayesian belief, 베이즐 룰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 그때 player 2가 다음과 같은 belief를 가지면요. 만약에 메시지 i를 받았을 때 자신이 low 타입을 마주할 확률이 0.5 이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1-p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p가 지금 2분의 1보다 큰 상황이에요. 자, 이 p에 따라서 player 2의 best response 생각해 보면요. 지금 U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payoff가 1 또는 0이죠. 근데 player 2는 자신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P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U로부터 나오는 player 2의 expected payoff는요. from U요. given P요. 자, given P에서 given belief에서 U라는 액션으로부터 나오는 기대 보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1 곱하기 P, 그 다음에 0 곱하기 1-P니까 P죠. 자, 똑같이 player 2의 expected payoff from D요. 액션 D로부터 나오는 기대 보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D를 선택하면은 0 또는 1이죠. 그러니까 기대 보수는 1-P가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1-P랑 P랑 우리가 비교해 주면은요. 언제 오른쪽이 더 큰지 생각해 주면은 P가 2분의 1보다 더 크면은요. 그러면 이제 U가 best response죠. 그 다음에 반대로 P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은요. 이럴 경우에는 D가 best response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mute I, L이 0.5보다 작다. 한마디로 I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player 2가 자신이 low 타입을 마주하고 있을 확률, 그 belief가 0.5보다 작다. 이 말은 1-P가 0.5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P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U가 best response죠. 그러니까 player 2는 이 belief 하에서 U라는 액션을 선택해요. 다시 한번. player 1이 둘 다 O라는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I를 받을 확률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P도 Bayesian belief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P를 만약에 2분의 1 이상으로 선택하면요. 이 belief 하에서 player 2는 액션 U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player 1이 각각의 타입에서 이탈할 유인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봐야죠. 하이 타입 같은 경우 i를 선택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니까 5를 선택하는 거, 지금 현재 이 시그널을 보내는 게 best response죠. 로우 타입 같은 경우도 i로 deviate 하면은 payoff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현재 5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0의 payoff를 얻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하이 타입, 로우 타입 둘 다 이탈할 유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공용 균형이 우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PB이긴 하지만요.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forward induction, 제일 약한 forward induction에 그걸로 우리가 지워줄 수가 있어요. 왜냐? player 2 입장에서 메시지 i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반드시 low 타입이구나. 이 믿음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ute I, L은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0.5보다 작다. 요거는 PB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Bayesian belief이긴 하지만요. 근데 reasonable한 belief는 아니라는 거죠. reasonable한 belief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forward induction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약한 형태의 forward induction을 통해서 이 PB를 우리가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strict dominance라고 부르거든요. 자, strict dominance는 forward induction의 제일 약한 형태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열등 전략을 제거해 줌으로써 이렇게 belief를 우리가 정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belief를 정제해 주고 나서 그거에 기반한 이러한 unreasonable belief에 기반한 PB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strict dominance고, 그러니까 weak form, 그러니까 forward induction의 weak한 form이고요. 이거에 또 forward induction의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equilibrium domina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ward induction의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게 weak한 form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등 전략을 제거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player 2의 reasonable한 belief는 과연 무엇인지 그걸 선택한 거고요. 두 번째, strong form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어떠한 균형을 제거해 주는 거냐면요. 주어진 equilibrium에서요. 절대 best response가 될 수 없는 거를 제거해 주고 나서 자, 그런 그럼 절대 best response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전략들을 제거해 주고 나서 사라지는 equilibrium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역시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것도 다음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비올키쉬 게임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두 가지 공용 균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공용 균형은 뭐냐면은 자, 둘 다 비열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열을 받았을 때 플레이어 2는 워커웨이 하고요. 이 사람이 스트롱 타입이겠구나 해서 물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쉬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윅 타입일 가능성이 0.5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트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플레이어 2의 베스트 리스폰스였어요. 자, 첫 번째 공용 균형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플레이어 1이나 2 입장에서 플레이어 1의 윅 타입이냐 스트롱 타입이냐 이 타입별로 생각해 봤을 때 열등 전략이 없어요. 윅 타입 같은 경우는 비열을 보냈을 때 얘가 파이트 하는지 아니면 워커웨이 하는지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0 또는 2거든요. 하지만 퀴쉬를 보냈을 때는 1 또는 3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비열을 보내는 게 더 좋죠. 왜냐면 플레이어 2가 여기서는 파이트를 하고요. 여기서는 물러나니까요. 윅 타입한테는 비열가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플레이어 2가 여기서 파이트를 하지 않고요. 워커웨이 하면은요. 그러면 윅 타입한테는 퀴쉬를 보내는 게 더 좋죠. 둘 다 베스트 리스폰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열나 퀴쉬나 도미네이트 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메시지 전부 다 베스트 리스폰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트롱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비열을 보내면 1 또는 3. 그쵸? 플레이어 2의 여기서 리스폰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퀴쉬를 보내면 0 또는 2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비열하는 메시지가 더 좋지만 만약에 지금 플레이어 2가 요 왼쪽에서요 파이트를 선택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물러나요. 퀴쉬를 보냈을 땐 물러나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퀴쉬라는 메시지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어가 좋을 수도 있고 퀴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열등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스트롱 타입이나 그 다음에 윅 타입한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스트릭트 도미넌스를 위해서 forward induction의 약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정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균형을 딱 먼저 박아놔요. 자, 요게 균형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스트롱 타입 같은 경우는요. 이 균형에서 얻는 보수가 뭐냐면 3이에요. 근데 만약에 디비에이트 하면은요. 디비에이트에서 퀴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은요. 페이오프가 플레이어 2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0 또는 2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롱 타입은 절대 이탈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근데 윅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윅 타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균형에서 얻는 보수가 2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탈해서요. 퀴쉬를 보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1 또는 3의 페이오프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레이어 2가 만약에 여기서 워커웨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은 윅 타입은 여기서 이탈하죠.
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플레이어 1은 weak 타입 같은 경우는 보수가 2, 그 다음에 strong 타입 같은 경우는 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른쪽에서 만약에 퀴시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belief가 reasonable한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무조건 플레이어 2의 reasonable한 belief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요. 만약에 Q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weak 타입이겠구나. 이게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게 Q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strong 타입이다. 이럴 확률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는 0.5보다 원래는 크기만 하면 됐는데 이거를 더 정제해 줘가지고요. Q는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 weak 타입만 여기서 이탈할 유인이 있으면 그건 weak 타입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3의 페이오프가 있으니까요. strong 타입은 절대 이탈할 유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이 공용 균형을 여기서 Q가 0.5보다 크기만 하면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놓고 우리가 절대 베스트 리스폰스가 아닌 거를 제거해 줌으로써 Q는 strong 타입에서 여기서 Q는 절대 베스트 리스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strong 타입은 절대 퀴시를 보낼 가능성이 없구나. 만약에 퀴시를 누군가 보낸다면 그거는 weak 타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Q를 이렇게 정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비율 캐시 게임에서는 아까 전에 그 균형 말고 또 다른 균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둘 다 퀴시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플레이어 2가 F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물러나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미드마에서 균형이냐면은 P는 0.5보다 큰,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비율을 주문했다, 그럼 그 사람이 weak 타입일 확률이 0.5보다 큰, 아까 여기가 P였거든요. 여기는 1-P야. 여기는 Q, 여기는 1-Q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방식대로 한번 이걸 분석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균형을 딱 박아놓은 채로 과연 어떠한 믿음이 reasonable한지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플레이어 1이 지금 weak 타입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 균형에서 payoff는 3이에요. 균형 보수가 3이라는 거죠. 근데 비어로 이탈하면 0 또는 2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에서 비어는 weak 타입한테 절대 최선 응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strong 타입은 현재 이 균형에서 payoff가 2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어로 이탈하면요, 1 또는 여기 3이 있네요. 3이라는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일단 비어는요, strong 타입한테는 best response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weak 타입한테는 절대 비어라는 건 best response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1-P가 1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P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 비어를 주문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strong 타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strong 타입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보다 싸움을 걸지 않는 게 플레이어 2한테는 best response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지금 싸움을 거는 현재 PB의 액션은 Bayesian belief에 근거한 best response이긴 하지만요. reasonable belief에서는 P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F가 이제 W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P가 0.5보다 크기만 하면은 F가를 best response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둘 다 퀴시를 보내는 상황에서는요. 베이스 룰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 2는
어떠한 belief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PB 하에서는 어떠한 belief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forward induction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균형을 딱 박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절대 best response가 아닌 걸 제거해주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player 2의 reasonable belief를 생각해 주면은요. P는 제로인 게 무조건 reasonable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player 2의 action이 바뀌게 되죠. F에서 W로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지안 빌리프에 근거한 균형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베이지안 대신에 reasonable, 베이지안이면서 동시에 reasonable한 빌리프의 근거에서는 이 F라는 행동은 supported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균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PB는 조 크랩스의 기준 또는 직관적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은 제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P가 0.5보다 큰 거. 이 믿음은, reasonable 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비열을 주문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P는 무조건 그 사람은 strong 타입이어야 돼요. 그래서 weak 타입이 0.5보다 이렇게 크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조 크랩스 크라이테리언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forward induction 형태를 봤는데요. 처음엔 strict dominance, 두 번째는 equilibrium dominance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dominate 된 전략을 다 제거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떠한 믿음이 unreasonable한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준 거죠. 근데 비율 키쉬 게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적용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두 타입 모두 비율나 키쉬나 dominate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퀄리브리움을 딱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퀄리브리움 페이오프를 딱 그거대로 과연 거기서 절대 베스트 레스폰스가 될 수 없는 거를 제거해 주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람의 플레이어 2의 reasonable한 belief를 우리가 생각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거 봤을 때는 weak 타입한테 메시지 B라는 거는 항상 그 퀴시로부터 현재 균형으로부터 나오는 그 균형 보수보다 작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균형 보수는 3인데 B열을 보냈을 경우에는 0 또는 2예요. 그러니까 절대 weak 타입은 B열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B열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에는 그거는 strong 타입이 여기 3이라는 보수를 갖고 요것 때문에 이런 기대 때문에 B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player 2는 자신이 weak 타입을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신호 게임에서 unreasonable한 belief에 기반한 그런 PB를 어떻게 forward induction을 이용해서 strict dominance 또는 equilibrium dominance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지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가서 알아봤어요.